거시경제를 보더라도 사실 꼭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가상자산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24년 초처럼 긴축 국면에서도 시장은 크게 반등한 역사가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안녕하세요. 코비드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드 에르삼이 공동 설립한 거래소이고 현재 미국 최대 그리고 글로벌 톱 10 안에 드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프레드는 2017년에 회사를 떠났지만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여전히 CEO로 코인베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을 갖춘 종합 크립토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코인베이스 수수료는 경쟁사보다는 살짝 높은 편이지만 편리한 사용자 경험 덕분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규제 준수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보니 이게 최종적으로 사용자 수수료로 반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수익원이 수수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인베이스는 구독 서비스와 스테이킹 수수료 등 다양한 서비스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축은 커스터디 서비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약 2,450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고요. 기관 고객과 가상자산 ETF 관련 자산까지 포함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의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50대 50으로 USDC를 공동 관리했지만 2021년 이후에는 서클이 단독 관리권을 가져갔고요. 그 대신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서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SDC 준비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로 운영이 되고요. 연간 약 5%의 안정적인 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2분기 코인베이스는 약 3억 3,250만 달러를 이 구조로 벌어들였고요. 또 코인베이스는 서클의 주식 약 850만 주를 보유 중이고 가치는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이더리움 기반 L2 블록체인이고요. 초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이미 1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온체인에서 이동을 했고 월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꾸준히 처리를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L2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예상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살짝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 감소라는 부담 요인과 반대로 구독이나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라는 기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2분기 매출은 약 15억 9천만 달러, EPS는 1.25달러 수준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는 1분기에 약 20억 달러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14억 5천만 달러보다는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바클레이 쪽에서는 리테일 투자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익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의 리테일 쪽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약 43% 감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신중했지만 바클레이즈는 오히려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359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과 투자자 보호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었고요. 다만 여전히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시티은행 쪽에서는 훨씬 낙관적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인베이스의 S&P 500 지수 편입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서명, 클래리티 법안 추진 같은 입법 성과를 꼽았습니다.
시티은행은 또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대, 베이스 체인 활용 증가, 그리고 구독 서비스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보다 균형 잡힌 입장을 보였고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서클과의 제휴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확실한 수익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를 했지만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그리고 5월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의 여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 전망을 둘러싼 논의 또는 전망 속에서 코인베이스와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세 기조라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7월 31일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꽤 많지만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15억 달러고 전분기 대비 26% 줄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수익 급감입니다. 거래량이 40% 가까이 줄면서 개인 투자자 거래가 반토막이 났고요. 다만 서비스 부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USDC 관련 수익은 12%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보유 잔액이 늘어난 덕분이고요. 반대로 스테이킹 수익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커스터디 사업 쪽입니다. 관리 자산이 2,457억 달러, ETF 시장 점유율 80% 이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했고요. 물론 악재도 있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5월 사이버 보안 사고로 3,700만 달러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본업보다는 서클 지분 투자에서 나온 평가 이익 덕분이 컸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조정 순이익은 3,300만 달러로 그래도 흑자는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사업 확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체인은 초저가, 초고속 거래로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고 새로 출시한 베이스 앱은 벌써 대기자만 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 원 요금제와 카드를 내놓으면서 리테일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거래 부진은 있었지만 수탁,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확장이 버팀목이 된 분기였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거래량 급감은 분명히 시장이 과도기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는 줄었지만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결제, 스테이킹 같은 실사용 영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실질적 활용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코인베이스가 밀고 있는 L2 블록체인, 베이스도 빠르게 채택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1센트 이하로 낮췄고 속도도 크게 개선하면서 불황기에도 수요가 유지되고 있죠. 또 쇼퍼파이,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 결제를 일상 상거래로 확산시키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큰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고 곧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제도적인 틀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통 금융시장과 함께 소폭 조정을 겪었지만 사실 7월 한 달 동안만 봐도 비트코인은 10%, 이더리움은 55%나 올랐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일부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지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보더라도 사실 꼭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가상자산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24년 초처럼 긴축 국면에서도 시장은 크게 반등한 역사가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재무부의 채권 매입,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의 국채 투자 같은 요인도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금융 대기업들, 예를 들어 찰스 시왑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에 진출하는 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편익과 유동성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장은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에겐 쉽지 않는 시기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요인이 오히려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